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연구가 김민수입니다. 35년간 건강상담 분야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84세 나이에도 매일 아침 산책하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건강 상담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몰래 하는 몇 가지 습관이 65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75세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습관들을 바꾸고 나서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도 매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서서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들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생활.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식사 후에도 계속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만 움직여도 피곤하다고 느껴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은 건강 위험이 40%나 높아집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져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또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시니어가 넘어져 골절되면 대부분 병상 생활로 이어져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놀랍게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여 보세요.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루 10번 정도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로도 여러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를 그냥 방치하는 것.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나 물건 들기가 힘들어졌나요? 그것은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몸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그 부담을 모두 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없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걷기는 근육 유지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두 잔 또는 전혀 안 마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안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관련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다른 신장 관련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에 수분이 충분해야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변색으로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카페인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휴대용 물병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김영수 선생님은 78세에 항상 피곤하고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3주 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지만 곧 적응되더라고요. 이제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마십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체 기능을 깨우는 효과가 있죠. 물 마시기가 귀찮다면 레몬이나 오이, 베리류를 넣은 물을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자연의 향이 더해진 물은 마시기도 더 쉽고 추가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더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딸기 같은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칙적인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새로운 요리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또는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뇌 관련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취미를 하나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노인 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많이 있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87세에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운동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습관, 불규칙한 수면. 위의 5가지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은 모든 연령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낮 동안 쌓인 독소가 제거됩니다. 또한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이런 과정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염증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부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좋지만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먹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식사량은 줄이되 영양 밀도는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조금씩 드세요.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녹색 채소 등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에서 8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은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주변 분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건강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마다 체질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